당대표가 공관위를 허수아비로 내세워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대표 측근 심기를 하기 위한 이런 공천이다. 여기서 내가 눈 부릅뜨고 있어야만이 지 마음대로 하는 공천 없을 거 아니야? 나만큼 분 관련한 지금 재판 받고 있네? 다 똑같이 지금 받고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국정농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공천농단이지. 그건 당권농단, 직권남용이지 명백. 죽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여기 저거 켜놔서. 억울하지 않은 컷오프는 없습니다. 요즘 동료들의 컷오프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8년 전 제 심정과 똑같을 겁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연일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표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계속 발표했는데 그게 지금 뭔가 탈이 났습니다. 맹비난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탈당하신 분도 있고요. 지금 보셨지만 농성에 들어가신 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비판과 비난의 중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딱 서 있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저 모습이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자청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설명을 해요. 본인의 어떤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일단 그게 설명하는 게 주였는데 공천 사항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꺼냅니다. 동료 의원 평가에서 0점 받은 분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웃음을 진 겁니다. 그리고요. 본회의 오늘 뭐 여러 가지 모습들 어제도 본회의 모습도 있고 있는데 의원들과 셀카를 찍었는데 그 의원들 가운데 상당 숫자는 이미 공천이 확정되신 분들 아니면 경선이 확정되신 분들 이런 분들과 아주 활짝 웃으면서 셀카를 찍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노웅래 의원의 단식 농성과 대비되면서 여러 가지 뒷말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저 모습과 관련된 영상,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관적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역들이 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발표를 안 해서 축하합니다, 용 대표님. 그 장면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좀 화가 나던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나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으로 국민들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력 추천하는 장면이 돼버렸군요, 지금요. 김인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네. 0점 받은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면서 약간 웃음을. 그리고 다른 의원들과 활짝 웃은 상태에서 셀카를 찍는 모습. 공천이라서 굉장히 민감한 때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반발이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 능력이 제로이거나 예. 아니면 중앙 정치 경험의 미숙함을 드러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공천 대상자들은 정말 피가 바싹 마르는 심정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금 0점을 받아서 떨어졌다? 그거 사형 선고보다 더한 말일 겁니다. 오히려 살인을 당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멘트를 웃으면서 한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저의 모습을 모든 국민이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국민들께서 꼭 봐주기를 당부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런 장면이 뭐 손해볼 거 없다 이런 생각인 걸까요 혹시? 국민들께서 선택할 때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떻게든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예.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지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뒷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사실은 방송 시작하면서 노웅래 의원 지금 농성 중이거든요.
본인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예 배제가 돼버린 거예요. 노웅래 의원의 모습이 화면에 좀 담겨 있습니다. 지금 국회 안에 있는 민주당 당대표실 안에서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째 됐어요. 어떻게 보면 무기한 뭐 단식 농성 뭐 이런 형식인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금품 관련 재판 받는 게 나 혼자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떠올리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 혼자 아니다라는 거는 민주당 내에 지금 저만 있습니까? 재판받는 거 저만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건 명백히 고무줄 잣대다. 이거는 공천 전행, 공천 독재다라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속보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안규백 의원. 지금 뭐 전략공천위원장 이런 거 담당하고 있잖아요. 마포갑 전략지역구 철회 방법이 없다. 이미 발표됐고 결정됐습니다. 철회할 방법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또 나왔는데요. 전략지역구 철회해달라. 민주당 거절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농성하면서 저 요구를 했는데 거절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속보로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노웅래 의원이 국회 당대표실을 들어가서 농성을 하니까 그 장소를 민주당 입장에서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지금요. 노웅래 의원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 노웅래 의원께서 공천 결과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으셔서 우리 회의실을 점거하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당사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꽤 상당 기간 여기서 회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발언은 이쪽 먼저, 다음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왔다 갔다 안 하게. 우리 노웅래 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이런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인 신의도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뭐 돈봉투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시트콤 찍듯이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뭐 김남국 의원이었나요 당시에? 그러면서 쇼했죠. 근데 왜 이분은 태도를 바꾸셨죠? 자,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노웅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는데 아까도 나왔어요. 금품 관련 재판을 받는 사람이 나 혼자냐 지금. 왜 나만 갖고 이렇게 컷오프 시키냐. 이거 불만인데 이거 누구를 겨냥한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 뭐 재판하면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가 뭐 일주일에도 2번, 3번씩 법원을 오가면서 지금 재판 받는데 그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서 컷오프 당한 의원들이 여러모로 수긍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혹은 뭐 어떤 등등의 이유로 컷오프를 얘기를 하면은 바로 나오는 답변이 그러면은 당대표는 라는 의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 그 어떤 질서 있는 그 물갈이, 예. 교체 이런 것들은 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또 출마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다음 총선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은 끊임없이 반발하게 될 겁니다.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걸로 봅니다. 사실은 어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오늘 회의를 국회 본관에 있는 당대표실에서 농성을 하니까 회의를 당사에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이재명 대표가 뭐 상황이 그래서 당사에서 한다 이런 설명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왜 노웅래 의원을 안 만나냐, 피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걸 좀 의식했을까요?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노웅래 의원을 만나러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당에서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설명도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형님 면담 하시려고 하시거든요.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누구 다쳐? 출동했는데. 대표님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랑
당에 오랫동안 헌신한 동료 선배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만은 일반 공간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공식 공문이 접수됐기 때문에 전략 공간위 단위에서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다시 되돌려서 일반 공간위로 넘을 수 있는 그런 절차 방법은 없습니다. 자, 당연히 뭐 내용의 모습에 한 단적인 지금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요. 지금부터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지금 단식 농성 중인 노웅래 의원을 화상으로 지금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노웅래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예, 잘 들리시죠? 지금 보니까 당대표실 예. 그 단상 앞에 앉아 계시네요, 지금요. 예. 자,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방문을 했는데 항의하려고 이렇게 예. 앉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바로 드릴게요. 지금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방문을 했는데 두 분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뭐 대표는 제가 부당한 공천에 대해 항의한다고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뭐 위로차 방문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 거고 나는 부당한 공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을 했고 지금 전략공천 전략지역으로 된 거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하고 이거 철회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예. 어떤 답을 좀 그렇게 이재명 전달을 대표가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답을 좀 내놨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략지역으로 된 거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못했고요. 그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어. 예. 전략지역에 해당될 만한 좀 요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략지역에 공천되려면은 현역이 불출마를 하든지 사고 당부가 되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라는 건 경쟁력이 약해야 되는데 저는 경쟁력이 지금 가상대결에서 10에서 20%를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요건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전략적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예. 또 실제적으로 또 어제 공간위에서 전략 공간위로 넘기는 과정에서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공간위원장이 지 마음대로 그냥 마치 그냥 순전히 거기서 논의하도록 넘기는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략 지역이 된 것처럼 선정된 것처럼 그렇게 절차적인 명백한 하자가 있게끔 그렇게 제시한 것도 그건 명백한 절차적 하자다. 그리고 아무런 논의도 안 하고 이거는 경선 지역 대상 논의를 해야 될 거를 전략 지역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전략 공천으로 넘긴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자, 앞서서 오전에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농성장을 찾아갔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홍익표 원내대표한테도 똑같이 이 전략 지역에 지정한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도 이 구체적인 우린 시스템 공천인데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는 특별한 사유, 특별 당국에 있던 성추행이나 음주 이런 것에 포함한 5가지 경우 외에는 무조건 경선을 붙이는 겁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고질적인 병폐인 끼리끼리 정치, 편가름 정치, 이 계파 정치를 하지 않고 누구든지 경선해갖고 승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스템 공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실형을 받았을 우리가 정치 검찰이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 실형을 받았을 때만 우리가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감점과 가점을 줄 수 있게 해서 한 55점까지 더 줄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전혀 작동이 안 되고 그냥 자기적인 인위적인 공천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만약에 이거 누구든지 이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지금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다 그런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공천 실패로 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나라에도 나서야 되겠다. 내가 4번이나 공천을 받아서 4선이나 지금 하고 있는 나라면 지금 공천 때문에 볼모 잡혀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찍소리 이상을 한번 해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그런 각오로 해서 지금 나섰습니다. 혹시 오전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노웅래 의원의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셨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구구절절에 저 당원 당규에 있는 대로 당의 공천 원칙과 기준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 부분이 최고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딴 얘기가 안 들리는 걸 봐서는 아마도 그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거로 보이고요. 아까 제 이제 방송하기 전에 지금 그 전에 방송 있던 것 중에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제 사건과 관련해서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 입장이 왜 바뀌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상 그 사건 그런 한동훈 장관의 그 낙인 찍기 범법자 낙인 찍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한 어떤 내가 피해를 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 내 사건에는 돈봉투라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정치검찰도 돈봉투가 있었다고 한 적이 없는데 돈봉투가 없었는데 어떻게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나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잡아놓기 위해서 나를 사전정지 작업으로 나를 무조건 구속시키려고 하는 돈봉투였지. 돈 줬다는 사람도 선물에 끼워준 소에게 후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봉투를 하는 걸 만들어서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만들어낸 거는 이건 명백한 악의적인 이건 조작이고 그리고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지금 언젠가는 한동훈 장관이 이거에 대한 책임지고 그리고에 대한 응분을 받을 거다라는 걸 분명히 난 얘기합니다. 자, 지금 노웅래 의원께서는 강한 불만 제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방금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의 말로 알려진 거는 노웅래 의원과 관련된 공천 내용을 바꿀 방법이 없다.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 셈인데 단식 농성을 언제까지 계속 지속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안규백 위원장이랑도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략 지역이 되려면 거기에 요건이 돼야 되지 않냐. 사고당부도 아니고 나는 불출마도 안 하고 경쟁력도 있는데 어떻게 사고당부 요건이 안 되는 걸 거기서 논의하냐. 다시 공관위로 넘겨라. 난 경선 대상이니까. 그랬더니 공관위원장과 상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프로세스대로 그냥 밟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사실상 거절입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 공천을 한다 그런다면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규정은 다 팽개치고 그냥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뭐 물갈이 하고 싶으면 물갈이 뭐 인위적으로 그만두게 하고 싶으면 그만두게 컷오프하겠다 하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인위적인 공천을 한다 그런다면 그러면 당이라는 거는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되면 2012년 때처럼 우리가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결국 그때 분열과 갈등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120석밖에 못 받은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의원 평가와 관련해서 그 평가에서 0점을 받으신 분도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음을 진 이 장면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장면 보셨을 텐데 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러게요. 그거는 누가 봐도 그 4위 20% 그 지금 점수 나온 거는 봐도 상식적이라고 봐도 그거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백하고 뭔가 석연치 않다고 그런다면 그냥 구체적인 그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그 근거를 공관위원장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시하지 못하면 뭔가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요구할 때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 공천이 아니고 이기는 공천이 아니고 결국에는 주먹구구식 공천 그리고 이거는 공천 농단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부당한 공천이 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노웅래 의원님 오전에도 인터뷰를 좀 하신 내용을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당 내부에서 지금 상황과 관해서 가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뭔가 선택, 약간 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탈당 그 이후에 무소속이나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어떤 신당 참여 이런 걸 좀 말씀하신 걸까요? 이걸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딴 사람이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것처럼 전 보따리 장사가 아닙니다. 뭐 몇 년 정치하고 떨어진다고 나가고 뭐 당선된다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평생을 했고 내가 내내 몇십 년을 20년 이상을 민주당을 했고 저희 선대부터 그래서 저 1955년 9월 18일 창당 때부터 부친이 저 민주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냥 무조건 뛰어나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민주당 정신을 회복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당에서 먼저 최대한 그 부당한 공천 바로잡는 역할을 최대한 해야 될 거고요. 그것이 이 조직에서는 죽어도 안 될 것 같다. 도저히 여기 가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민주당 정신을 안에서 안 되면 밖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난 찾아서 어떻든 간에 민주당 정신을 살리겠다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바뀌라는 거는 사실 탈당이 연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뭐 바뀌라는 거는 민주당이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능성을 열어두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까요?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놀아놨다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학자로서 그래도 원칙 있는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여기 공관위원장으로 와서는 자기가 아무 권한도 없는 이 정책 우리 전략지역 이 선장과 관련해서 아무 권한도 없는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아무런 논의도 없이 그냥 전략공천위에 넘겨주면 될 거를 그걸 발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발표는 대부분 공천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안기백 위원장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안기백 위원장이 이게 해당도 안 되는 거를 발표하려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때문에 그냥 슬쩍 떠넘겼는지 모르지만 공관위원장이 뭣도 모르고 아무 논의도 안 된 걸 발표하니까 거기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우리가 논의도 안 하고 발표합니까? 라고 이제 난리가 난 거고 그게 명백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상으로 나는 경선 대상에서 논의할 사람이지 전략공천 지역에서 논의할 사람이 아닌데 글로 넘긴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은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제가 사퇴 요구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단식 농성 중이실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현장 인터뷰로 노웅래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인터뷰까지 해봤고요. 지금 추가적인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른 의원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군요. 하위 10% 통보 받았다. 납득 어렵다. 서른 의원은 이낙연계 아닙니까? 지금 밖에서 새로운 신당을 만든 이낙연계인데요. 또 다른 속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명 행사이며 사천이다. 근거를 밝혀라. 더 보겠습니다. 속보가 이어집니다. 자, 이재명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위 10%다. 내가 하위 10% 평가를 받은 건 바로 저 이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2년간 어떤 의정 활동을 했나?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뭐 상임이나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이런 게 좀 회자가 됐었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습니다. 서른 의원 하위 10% 통보 받았다. 그러면서 본인은 납득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천 적극 개입하며 개인적인 복수 사행 뭐 이런 주장까지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소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세요. 앞서서 노웅래 의원 현장 인터뷰도 해봤고요. 지금 서른 의원이 내놓는 이 주장 입장에 대한 속보도 확인해 봤는데 이거 지금 당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게 참 난감하네요. 근데 뭐 지도부도 아니 공관위도 여러 가지로 참 곤욕스러울 거예요. 이 공천 때마다 당연히 선택받은 자가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오더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공천 때마다 뭐 단식도 하고 삭발투쟁도 하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는 바가 있어요. 이제 그걸 100번 이해하더라도 안 좋은 시그널은 분명히 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방금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통보를 받았다고 하지 오늘 않습니까? 통보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통보를 뭐 박용진 의원, 서른 의원 또 몇몇 의원들이 밝힌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친명으로 분류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치고는. 그러니까 계파 분류를 해본다면 그동안 사실은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쓴소리를 많이 하셨던 그렇죠. 분들로 꼽히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긴 한데 근데 당의 시스템상 이거를 뭐 어떤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하위를 줬다고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게 아무리 우연의 일치를 하더라도 정무적인 판단이 나름에는 공천에 들어가기는 마련이거든요. 이른바 이제 정성평가 그렇죠. 부분에서 반영될 수가 그러니까 있다. 공천이 자판기가 아니에요. 뭐 넣으면은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어떤 공천 과정이라든지 하위 평가도 들어가야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예전에 민주당 내에서도 비주류가 있었죠. 예. 뭐 기억할 텐데 민진모 세력이라고 했었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대표 시절에요. 엄청 반대했습니다. 예. 대표 사퇴해라, 무능력하다, 이렇게 총선 못 이긴다 했는데 대부분 그분들을 공천에서 결과적으로는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반대한 사람을 정무적으로 살려준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근데 이게 이제 반대 개념으로 설마 그러게 되겠어라는 말이 역시라로 국민들한테 비칠 수 있죠.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나 오늘 당 지도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동료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또 본인도 정청래 의원도 8년 전에 그런 컷오프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울컥했어요. 네,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나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이다. 우연치고는. 그래서 저는 노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아버지 때부터 마포에서 오랫동안 민주당에 헌신해온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서른 의원님도 그렇고 또 뭐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제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이분들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반발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좀 기술적인 테크닉이 부족하지 않았냐. 근데 바로 통보하고 바로 공개되고 그렇죠. 바로 통보하고 바로 공개되고 그분들이 설마 내가 내가 그 지금 서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이재명 대표를 적용하거나 비판했기 내가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이낙연계. 편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라는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이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요소가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는 시스템에서 다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참 이거 참 곤란한 상황이다. 저도 이제 가끔씩 나와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 당직자로서 왜 편을 안 드냐라고 하는데 이거를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지금 내용이고 굉장히 요란한 상황이 현상 되버렸거든요. 자체가 내용이기 예. 때문에 저는 지금 당에 조금 선택받기보다는 오래된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요. 지도부 입장도 이해가 되기 예.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공천 관리에 있어서의 예. 좀 테크닉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조언으로밖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구별을 하시지만 구별이 안 되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지금 공천은 공천대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전에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 말까지 있었어요. 그게 지금 발표되면서 공천과 연결이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역 의원, 그러니까 밑에서 하위 10%나 20%에 해당되는 의원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평가 내역을 공개하라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 평가 항목 중에 이른바 동료 의원 평가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뭔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도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전 오후 나눴는데요. 오전에 특히 나온 게 주목을 받았는데 화면에 정리돼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지금은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인데 일단 이걸 좀 봐주세요.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오늘 단수 공천 그러니까 특정 지역구에 여러 명이 신청했지만 딱 한 분만 집어서 공천됐습니다라고 결정한 거거든요. 단수 공청자 보시면은 박홍근, 진성준, 김민석, 천준호 등등등등등. 자, 공통점은 이른바 친명 의원으로 꼽으신 분들이에요. 단수 공천을 대거 받았어요. 오늘도입니다. 근데 반면에 경선하세요라고 현역 의원이 지금 국회의원인데 경선하세요라고 된 지역구를 보면은 윤영찬, 박용진, 김한정. 이른바 비명 또는 친문계로 꼽히신 분들
더구나 최근에 현역평가 하위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기는 경선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점을 받는 상태에서 경선을 하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친문 비명의원들이. 박원석 의원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 지금 민주당 공천 논란을 두고 당 안에서부터 뭐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한두 건이라면 우연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떤 흐름을 형성하면 이건 우연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의도이고 고의인 거죠. 그런 흐름이 지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수 공천, 특히 서울은 뭐 다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도전자들도 많고. 예. 근데 좀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이른바 친명이나 당 지도부에 가까운 분들은 서울에서 다 단수 공천을 명단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되는 분들은 이제 수도권 분들인데 대체로 이제 비명 포지션에 서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하위 10% 혹은 하위 20%에 포함돼서 핸디캡을 안고 경선을 치러야 이미 되는데 감점을 받은 상태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박용진 의원도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에 들어갔기 때문에 30%의 감점을 자기 득표에 받습니다. 그럼 사실 경선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양자도 힘든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3자 경선에 결선 투표까지 그러네요, 지금요. 지금 보면 현역 의원들이 경선하는 지역은 대부분 양자 경선이고 결선 투표 없는 3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선인데 여기는 결선 투표를 두는 3자 경선이에요. 저게 고의성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도 박용진 의원은 배제하겠다라는 어떤 이 정치적 의지가 보이는 거죠. 때문에 매번 이제 총선 때마다 누군가는 공천을 받고 누군가는 공천에 탈락하기 때문에 잡음이 없는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당사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수용 가능한 정도의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있다면 처음에는 반발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다 잠잠해집니다. 근데 저는 이번 공천 논란은 그렇게 잠잠해지기 어렵고 결국에는 어떤 집단행동이나 이런 걸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수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를 내려놓고 본인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런 공천을 하고서 당사자들에게 양해해달라 했다면 지금보다 아마 어려움이 덜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은 사법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마하고 또 여전히 당대표직도 유지하고 있고 공천권도 행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이중잣대가 어딨냐. 이런 불만이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실은 친명에 가까웠던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친명 호소인이었어요. 근데 저런 의원이 저렇게 돌아서는 것 자체가 이번 공천에 여러 가지 무리한 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뒷말과 쓴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뭐 들어오면 속보 형태로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